사람과 말하기가 어렵다. 답답해 죽겠다. 이 사람과는 좀채 말이 안 통한다. 요즘 타인과의 소통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답답한 관계에 부딪혀 막막한 마음이 들 때 이 답답함을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는 책과 이야기가 있는 돌다리 동네 책방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대한민국 대표 마음주치의 10명의 따뜻한 상담실이라는 부제가 붙은 심리톡톡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중 이번 영상에서는 하지연 교수님의 강연을 주제로 내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타인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타인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고민인 이 문제에 대해 하지연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1. 상대방의 데이터베이스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라.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반면 부부, 연인, 자식과 부모 사이는 관계가 오래될수록 더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한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부부들 중 신혼을 기준으로 5년차, 20년차, 50년차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결혼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을 질문해 보았습니다. 가장 즐거웠던 때는, 가장 힘들었던 때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은 그 사람이 답할 때 보이는 감정을 읽게 해봤습니다. 오래 함께 살수록 서로 잘 알 것이라는 가설을 증명하려는 이 실험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커플일수록 서로를 잘 이해했고 오래된 부부일수록 의견이 달랐습니다. 결혼 10년 차까지는 열심히 서로에 대해 배웁니다. 저 사람 저 표정은 어떤 기분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한번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업데이트 없이 그냥 살게 됩니다. 서로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20년 차 정도 되면 업데이트 안 된 내비게이션을 놓고 차를 운전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오래 안다고 해서 서로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망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진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안 고칩니다.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꾸준하게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되는데 한번 데이터베이스가 완성되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고 직렬인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모든 것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다 알아서 해주는 관계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2. 탯줄 이외에 일심동체란 없다. 우리는 인생에서 단 한 번 궁극의 소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우리는 뇌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 시기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뇌에 입력은 되고 있습니다. 엄마와 내가 직렬 연결된 최고의 경험이 우리 뇌에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10개월이 지나고 나면 다시는 그런 태초의 일체감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인을 만났을 때 절대로 일심동체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일심동체에 대한 기대는 집착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강력하게 가지는 감성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돼 라고 바라는 마음이 강하면 오히려 현실에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함께 사는 사람에게 실망을 할까요? 그건 바로 기대치가 높아서입니다. 그런데 이걸 확률의 문제라는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느낌이 된다고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하지연 교수는 이런 경험을 통해 알기 쉽게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제가 모임에서 1년에 한 번 만나는 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의가 없습니다. 대화만 끝나면 재수없다는 생각이 들고 돌아와서 왜 만났을까 후회합니다. 화도 나고 자꾸 사건을 복귀하게 되죠. 그런데 잊어버릴만 하면 또 만나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쁠 확률이 100%입니다. 반면에 아내와는 적어도 하루 2번은 만납니다. 10마디 이상 대화하고 주말에는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겠죠. 모바일 메신저 상으로 하는 대화까지 합하면 하루에 10번 정도의 오고감이 있습니다. 주중 50회, 주말까지 더하면 100번은 넘을 겁니다.
100번의 오고감이 있는데 그중 속상함이 한 번이면 괜찮은 겁니다. 확률로 1% 미만이니까요. 사회생활하면서 1% 미만으로 기분 나쁜 경우가 있다면 매우 괜찮은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치를 많이 낮춘 거예요. 기대치를 낮췄다고 해서 내가 못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 만나봤는데 기분 나쁠 확률이 10%가 넘는다면 관계를 신중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이 그때그때 잘 알아차려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텔레파시를 원할까요? 탯줄이 잘린 이후 사람들은 이심전심을 원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궁극의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저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애인에게 스테이크가 먹고 싶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줘야 하는데 상대방은 순댓국이 맛있는 집을 굳이 찾아내서 데려갑니다. 그러면 실망할 일이 아닌데도 실망합니다. 상대방이 열심히 최강의 순댓국집을 찾아낸 노력은 내게 인지되지 않고 그날은 상대가 나를 몰라봐준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싸울 일이 있으면 나는 내 마음도 모르고 이상한 데를 데려갔지 라고 하고 상대방은 너를 위해서 그랬는데 왜 딴소리냐 하며 동상이몽이 벌어집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여기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순댓국집 가자고 할 때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싫어 라고 말을 못하니까요.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방학 때마다 회사의 대학생들이 인턴으로 온답니다. 한국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과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생활하고 외국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같은 한국 젊은이들인데도 일하는 패턴이 달라서 놀랄 때가 많았답니다. 이 친구들에게 뭐 할 줄 아느냐고 물어보면 대개 손을 드는 쪽은 외국 출신입니다. 이들은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하긴 해요. 반면 한국 인턴들은 할 줄 알면서도 상대방이 알아주길 기다리며 끙끙거립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깁니다. 인간관계나 조직관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알아봐 주겠지 하는데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대형 사고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알겠지 하면서 전수하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심전심은 정입니다. 내 마음이 간다 하고 하면 그게 바로 정이지요. 기본적으로 정이 든다는 건 물든다, 즉 절대적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개념입니다. 반면 멀어지는 것은 서서히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뚝 하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너랑 나랑 끝! 이게 우리나라 정문화예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저 사람 싫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어느 순간 끝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무서워하죠. 그래서 싫은 일도 하게 됩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때 생기는 감정은 좋은 감정이라기보다는 나쁜 감정입니다. 그래서 미운 정, 고운 정이라고 합니다. 미운 마음이 더 큰 거죠. 연예인들은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나쁜 감정이라도 감정의 끈이 있는 편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심전심을 이루어 우리가 되는 경험을 얻고자 합니다. 넌 우리 멤버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해서 정당 이름에도 쓰고 은행 이름에도 씁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인맥, 혈맥, 항맥이 없으면 다른 무엇이라도 찾아서 어떻게든 소속되려 합니다. 우리와 정에 관한 생각, 우리나라,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일까요? 3. 스스로 예민한 상황을 피해라. 왜 사람들과 관계 맺고 이야기하면서 받은 상처는 기억에 오래 남을까요? 사람들은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느 해 소풍 때 혼자 김밥 없이 굶어 비참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이것은 전자와 달리 감정적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억인 사파적 기억과 감정적 기억이 분리되어 저장됩니다. 사파적 기억은 휘발성이 강한 반면 감정적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특히 위험, 통증 등과 관계된 부정적인 감정은 편도체에 살아있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독버섯 먹고 대굴대굴 구른 경험, 숲에서 뱀에게 물린 경험 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면 큰일 나니까요. 현대사회에서는 위험뿐 아니라 싫은 것, 버림받은 기억, 아파본 기억, 관계상의 불편함이 편도체에 남겨집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인 해마가 손상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가 나에게 통증을 준 적이 있다면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사파적 기억과 분리된 감정적 기억은 이처럼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다가 비슷한 느낌과 만났을 때 다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은 합리적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이 같은 복잡한 심리의 구성체를 부정적이지 않은 맥락에서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콤플렉스는 나를 평소와 다르게 반응하게 만드는 내가 인식하지 못한 감정의 총화입니다. 내 스스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적 불편함을 경험한다면 내 생의 어딘가에 그 기억의 정체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인간관계에 예민해질 때가 많습니다. 일을 할 때나 대화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수세에 몰리거나 예민해지면 상대방에 대해 이 사람 말이 짧네, 공격적이네, 내 말을 자르고 말하네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화 내용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괜히 시니컬해지지요. 내 머릿속의 레이더망이 감도가 높아 지나치게 예민해지면서 비행기만 인식하면 될 것을 새들과 장난감 비행기까지 죄다 인식하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는 3가지를 검토해 보세요. 첫째는 내가 피곤한가? 둘째는 상대방과 뭔가 얽혀 있지는 않은가? 3번째는 지금 상황이 나에게 굉장히 절실한가? 보통 절실하면 그럴 수 있지만 생각보다 첫째와 둘째 이유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예민한 이야기, 중요한 회의는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편견과 선입견에 빠지지 않거든요.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판사들의 가석방 승인 비율이 배고픈 시간에는 떨어졌다가 식사 이후에는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뇌가 지치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겠지 라며 여유 있게 보지 못하고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만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지쳐서 화가 나거나 뇌가 소진되지 않도록 먼저 내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내 몸이 튼튼해지고 기력이 있어야 예민해지지 않고 불필요한 감도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요. 4. 타인의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타인의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마지막으로 쓴 논문에서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만 결국 끊임없이 바뀌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정도 누군가를 만나서 알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는 또 모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남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타인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일부분만 알아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무엇보다 내가 먼저 평온한 사람이 되어야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외부와 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하지연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나를 잘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내 뜻을 잘 관철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으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함 앞에 장사 없다고 봅니다. 야구로 치면 투수가 한가운데로 공을 찔러 넣는 거예요. 이때는 무거운 공을 던져야 맞아도 외야로 안 넘어가죠. 안절부절 못하며 돌려 말하지 말고 절실하게 말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다치고 원하는 걸 얻나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작용 없는 약 없고 전사자 없는 전쟁 없고 피 없는 수술은 없습니다.